오늘은 명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식과 멀리 떨어져 사는 부모님들은 명절이 다가오면 마음이 설레기 시작하죠. 아들, 딸이 언제 올까? 오면 맛있는 거 많이 해줘야지 하면서 즐겁게 장을 보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예전 같지 않아요. 자식들이 명절에 핑계를 대며 오지 않거나 와도 금세 돌아가려고 하죠. 자녀들의 마음 속에는 어떤 생각들이 들어있는 걸까요? 반대로 자식들이 오는 게 반갑지 않은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대체로 며느리의 눈치를 보는 시어머님들이 그렇죠.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즐거워야 할 명절에 오히려 서로 만나기를 꺼려하는 이유들을 알아보면서 가족 관계를 더 좋게 만들고 모두가 즐거운 명절을 보내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고부 갈등이나 불편함 없이 화목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며느리와 사이가 서먹한 수원에 사는 박은주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아들 내외가 온다니까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불편해요. 며느리한테 괜히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참견한다는 소리 들을까 봐요. 이분처럼 요즘은 명절 스트레스를 며느리들만 받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들 또한 며느리 눈치를 보며 불편해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며느리랑 가끔 전화 통화할 때 일상적인 것들을 묻는 것도 조심스러워요. 시어머니가 참견한다라는 오해를 살까 봐서요. 그래서 말을 꺼내기 전에 이 말을 해도 될까 하면서 머릿속에서 검열하게 된답니다. 내가 무슨 말만 하면 어머니 요즘은 시대가 변해서 그렇게 안 해요. 저희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님이 그렇게 간섭하시면 그것 때문에 부부싸움하게 돼요. 이렇게 나오니 제가 무슨 말을 편히 할 수 있겠어요. 지난 설날에는 다 같이 가볍게 술 한 잔씩 하려고 했는데 아들이랑 며느리가 꽤 많이 마시더군요. 아들은 먼저 취해서 자러 가고 그 후에 글쎄 시부모 앞에서 주사를 부리지 뭐예요. 오랜만에 먹으니 맛있네. 당신은 국물 그만 먹어요. 혈압이 안 좋아요. 어머니가 음식을 너무 짜게 만드니까 아버님 혈압이 높은 거예요. 이 양반 혈압 높은 게 내 탓이 하는 거냐? 어머니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죠. 캐나 아빠도 짜게 먹어서 그거 바꾸느라 제가 힘들었다고요. 그리고 아버님은 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계세요? 음식 만드는 것도 돕고 설거지도 하시면 좋잖아요. 갑자기 왜 이러는 거냐? 아버님이 집안일을 전혀 안 하니까 저 사람도 그대로 닮아서 집안일을 도우려고 안 해요. 많이 취한 것 같은데 그만 자거라. 아직 할 말 더 남았어요. 저는 알지도 못하는 이 집안 조상님들 위해 제사 음식 만드는 거 정말 싫어요. 두 분 돌아가시면 저는 제사 안 지낼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며느리가 술 취해서 시부모 앞에서 이게 무슨 일이라니. 네가 오늘 작정을 한 모양이구나. 거 참 어이가 없구나. 이런 일을 겪고 난 후 명절을 앞두고 기대와 걱정이 동시에 밀려옵니다. 아들과 손녀를 보는 건 기쁜 일이지만 며느리와 또 어떤 갈등이 생길지 걱정이 돼요. 이처럼 요즘은 며느리를 불편해하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명절 스트레스를 받는 며느리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이번에는 진호 씨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결혼한 지 2년 된 진호 씨는 아내와 함께 어머님 댁으로 가는 중입니다. 1년 전쯤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고향에는 어머니 혼자 살고 계십니다. 진호의 어머니 김현숙 씨는 설레는 마음으로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속마음을 들어볼까요? 아들이 좋아하는 싱싱한 생선회를 사기 위해 조금 전에 수산시장에 다녀왔습니다. 버스를 놓치지 않으려고 급히 뛰다가 넘어지는 바람에 타박상을 좀 입었어요. 무릎에 상처쯤이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들이 여기 머무는 동안 몸보신하라고 이것저것 많이 만들어줄 생각에 들떠 있답니다. 물론 며느리한테도 잘 해줄 생각이고요. 연휴 내내 있다 갔으면 좋겠는데 며칠이나 머물다 갈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결혼한 지 2년째라 손주 한 명 데리고 같이 왔으면 좋겠는데 아직 애 낳을 생각이 없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크답니다. 딸 셋 낳고 나서 얻은 이대 독자라 참 귀하게 키웠죠. 대를 이을 손자를 얼른 낳았으면 좋겠는데 시대가 변했으니 아들 낳으라는 부담은 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아들이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셨죠? 좀 더 일찍 오려고 했는데 길이 많이 막히더라고요. 오느라 수고했다. 차 안에 오래 앉아 있었더니 허리가 아플 지경이에요. 장거리 운전이 힘들지. 밥 먹고 푹 좀 쉬어라. 너 좋아하는 광어회 사다 놨다. 이후 아들은 산적꼬치 만드는 걸 돕다가 잠이 쏟아진다며 거실 소파에 누워 자고 시어머니와 며느리 둘이서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길이 많이 막히는 날인데 좀 더 일찍 내려오지 그랬어. 어제 왔으면 길도 안 막히고 좋았을 텐데. 어제는 볼 일이 좀 있어서요. 미리 와서 같이 장도 보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진호 아버지 살아있을 때는 다 들어주니까. 명절에 장 보는 게 수월했는데 혼자서 장 봐서 오려니 힘들더라. 큰 신우 가까이 사니까 부르지 그러셨어요. 지숙이는 벌써 사흘 전에 시댁에 갔다더라. 시어머니가 장염에 걸려서 탈수가 심해 누워만 있나 보더라. 어머니 장 보는 것도 힘든데 이것저것 많이 할 게 아니라 음식을 간소화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은 명절 음식도 밀키트로 잘 나와서 그런 거 사다가 부치거나 익히기만 하면 돼요. 하는 음식은 정성이 없잖니. 그런 거 먹으면 배만 부를 뿐 몸에는 별로 안 좋을 거다. 집에서 간편식 자주 먹니? 요리는 잘 안 해? 둘 다 바쁜 거 아시잖아요. 그럼 진호 아침밥도 안 챙겨주는 거니? 저도 출근 준비하느라 바빠서 아침은 토스트나 샐러드 같은 걸로 간단하게 먹어요. 그런 것만 먹어서 그러나 진호 얼굴이 푸석하고 살도 좀 빠진 것 같구나. 요새 회사 일 때문에 바빠서 그래요. 자기 몸 챙기면서 일해야 될 텐데. 그리고 애는 언제 낳을 거니? 돈도 더 모으고 천천히 나을 생각이에요. 제 일에 전념하고 싶어서요. 그래야 승진도 하거든요.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낳아야 애도 건강하다. 그리고 직장은 애 낳고 몇 년 키우다가 다시 다녀도 되잖니? 어머니, 출산으로 경력 단절되면 다시 취직하기 힘들어요. 진호 씨, 그만 일어나서 이것 좀 같이 해. 놔둬라. 먼 길 운전하며 와서 피곤한가 보다. 게다가 이런 거 할 줄도 몰라. 괜히 음식 망치기만 하지. 참, 며칠 있다 갈 거니? 내일 오후에 가려고요. 하룻밤만 자고 간다고? 친정에도 가야 해서요. 친정은 가까워서 평소에도 자주 갈 수 있을 텐데. 여기 좀 더 있다 가지 그래. 저녁 식사를 마치고 진호 씨 부부는 잠시 산책을 나왔습니다. 자꾸 하품이 난다.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러나. 암튼 명절은 쉬어도 쉬는 것 같지가 않고 피곤해. 나 일하는 동안 잠이나 자다가 친구 만나러 갔다 왔으면서 뭐가 피곤하다는 거야? 요새 계속 야근했잖아. 그리고 엄마 집 오느라 5시간 넘게 운전했고. 운전한 사람만 피곤한 줄 알아? 옆에 앉아서 길 막히는 것 때문에 답답한 나도 피곤하긴 마찬가지야. 게다가 난 명절 음식 준비하느라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머님 말 상대하느라 정신적으로도 힘들단 말이야. 엄마랑 얘기하는 게 뭐가 힘들다는 거야? 널 구박하는 것도 아닌데. 아침밥은 챙겨 먹이냐? 애는 언제 낳냐? 이런 질문에 대답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엄마 입장에서는 그런 거 궁금해서 물을 수 있는 거 아니야? 표현이 듣기 거북하잖아. 맞벌이 부부인 거 뻔히 알면서 당신 아침밥을 내가 챙길 시간이 어딨어? 애 문제도 그래. 지난 설에도 언제 나올 거냐고 묻더니 또 물으시잖아. 네가 이해 좀 해. 엄마들이 다 그렇잖아. 1년에 2번인데 그걸 못 참아줘? 이래서 며느리들이 시댁에 오기 싫어하는 거야. 내 친구는 신랑이랑 각자의 집에 가서 명절 쇠고 오기로 했다더라. 다음 설에는 우리도 그렇게 해.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이런 부부 갈등, 명절에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며느리들이 시댁 방문을 꺼리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상황이죠.
시부모님께 내색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든요. 특히 직장 생활을 하는 며느리들은 명절 연휴에 좀 쉬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죠. 며느리니까 당연히 해야지라는 분위기 때문에 불만을 표현하기도 어렵고요. 애는 언제 낳을 거냐, 또는 하나 더 낳아야지 같은 질문도 며느리들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직장에 다니는 여성들은 경력 단절을 걱정하는 게 많고 육아 비용이나 주거 환경을 고려해서 출산을 미루거나 하나만 낳는 부부들도 많아요. 직장은 애 낳고 몇 년 키우다가 다시 다녀도 된다는 말씀도 그 현실을 모르는 소리로 들리게 되죠. 남편의 태도도 아내의 스트레스 지수를 올립니다. 아내의 어려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죠. 1년에 2번인데 그것도 못 참아라는 식으로 오히려 아내를 탓하죠.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부부관계가 악화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명절 이후 이혼율이 평균 대비 10%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요즘은 각자 집에 가서 명절을 보내자는 부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각자 자신의 부모에게 셀프 효도하며 편안한 명절을 보내기 위한 선택인 것이죠. 시대가 변해서 며느리에게 일을 전혀 안 시키고 편안하게 대해주시는 어머님들도 있습니다. 이런 집의 며느리들은 시댁 방문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면서 부담을 주는 집이 더 많은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명절 스트레스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먼저 며느리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요즘 젊은 며느리들은 왜 명절에 시댁 가는 걸 싫어할까요? 직장에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명절 연휴에 푹 쉬거나 또는 남편이랑 자식과 함께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며느리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죠. 명절 증후군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설이나 추석에 떨어져 사는 가족이나 친인척과의 만남, 음식 준비 같은 가사노동, 여기에 장거리 이동 등으로 인해 심신이 피곤하고 스트레스가 쌓여 나타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렇다 보니 명절 기간 동안 고부 갈등이나 부부간 갈등이 발생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결국 부모님 뵈러 가는 걸 포기하는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시어머니의 마음은 어떨까요? 시어머니들도 조심스러워 하세요. 예전처럼 며느리에게 이것저것 시키면 불만을 가질까봐, 혹시 아들과의 사이가 안 좋아질까봐 눈치를 보게 됩니다. 며느리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말 한마디도 조심스럽게 하는 분들이 많아졌죠. 또한 못마땅한 게 있고 요즘 며느리들은 정말 다르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직접 말하지는 못하고 속으로만 답답해 하시기도 하죠. 자신이 젊을 때 시어머니께 했던 것과 달리 지금 며느리는 자기 의견을 당당히 말하니 당황스럽기도 하고요. 어머니들은 가족이 함께 모이는 것 자체에 큰 의미를 둡니다. 명절이 가족의 결속을 다지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가족들이 모이지 않거나 빨리 떠나려고 하면 섭섭하고 슬플 수밖에요. 이런 갈등의 근본 원인은 세대 간 가치관 차이입니다. 시어머니 세대에게는 가족이 개인보다 우선하는 가치였어요. 나의 편안함이나 감정보다는 가족 전체의 화합과 전통을 지키는 것이 중요했죠. 반면 요즘 젊은 며느리 세대에게는 가족도 소중하지만 개인의 시간과 선택권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명절은 가족 모두가 즐거워야지 며느리 역할 하느라 힘들어서는 안 된다고 여기죠. 이 두 가치관 모두 틀린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갈등을 해결하려면 시어머님께서 먼저 며느리를 배려하는 말씀을 해주는 게 어떨까요? 예를 들어 요즘 힘들지, 쉬어야 하는데 명절 준비가 부담스럽지 않니? 라고 물어보세요. 이런 질문 하나만으로도 며느리는 내 상황을 이해해 주시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시대와는 다르니까 내가 편한 방식으로 하자라고 제안해 보세요. 전통적인 명절 문화보다는
우리 가족만의 새로운 명절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전통을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나면 오히려 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명절 음식을 간소화하거나 제사 음식 대행 업체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면 정성이 부족해서 안 된다는 생각보다는 가족이 함께 편안한 시간을 보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관점으로 바꿔보시는 거죠. 요즘 변화된 명절 풍경을 한번 살펴볼까요? 대가족이 모여 시끌벅적하던 예전과는 달리 이제는 단출하게 보내거나 편하게 휴식을 취하겠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결혼 5년차 유리 씨 가정의 경우를 보면 남편이 부모님을 설득하고 상의해서 제사를 지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시아버님의 반대가 컸고 어머님께서도 망설이셨지만 다 함께 편하게 보내자는 아들의 설득에 마음을 바꾸셨대요. 제사 음식을 안 해도 되니 명절 준비가 한결 쉬워졌고 그만큼 며느리의 일이 줄어들었답니다. 시집와서 40년 가까이 지내온 제사에서 해방된 시어머님도 물론 편해지셨죠. 이렇게 하니까 훨씬 좋네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시아버님은 제사 지내지 않는 걸 내심 서운해 하신다고 합니다. 또 다른 변화는 여행입니다. 명절 연휴를 활용해 국내외 여행을 가는 가족들도 늘었습니다. 한국관광공사 데이터에 따르면 2024년에 명절 연휴 해외 출국객은 전년 동기보다 29%나 증가했어요. 가족여행을 가자는 자식들의 제안에 명절에 여행을 가자고 하며 의아해하던 부모님들도 막상 여행을 경험하면 생각이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에서 명절 안 쇠고 가족여행을 가면 가장 즐거운 사람은 며느리보다 사실 시어머님입니다. 가족과 편하게 맛있는 거 먹고 관광하며 추억도 만드니 안 좋을 리가 없죠. 이게 진짜 명절 같다고 말씀하시는 어머님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변화, 시어머니가 먼저 이끌어보는 건 어떨까요? 올해는 명절 음식을 절반만 해보자, 제사상은 간단하게 차려보자, 이런 제안을 해보시는 거예요. 조금씩 변화를 시도한다면 분명히 더 행복한 명절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며느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편한 것이 있으면 정중하게 의견을 표현해 보세요. 어머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하는 방식으로 말이에요. 전통을 지키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전통이 가족의 갈등과 불화를 일으키고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하는 거라면 지금부터라도 바꿔나가는 용기가 필요해요. 명절 준비로 가족끼리 스트레스 받고 갈등하는 것보다는 간소하게 지내더라도 모두가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게 훨씬 의미 있지 않을까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이전보다 더 편안하고 행복한 명절이 될 거예요. 오늘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세요. 경험담이나 의견도 자유롭게 남겨주시고요. 여러분의 응원은 제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편안하고 즐거운 명절 되세요.